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구와 대전 등 지방광역시의 집값 폭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발, 대구, 대전, 울산 등의 아파트가 3억 이상 떨어진 곳들이 속출하는 등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견고한 흐름을 보이던 부산과 광주마저 하락 전환하고 있어서 사실상 90%에 달하는 수도권과 광역시 아파트 값이 빠르게 추락하는 상황입니다. 뒤늦게 오른 지방 중소도시도 상승폭이 크게 꺾였으며 지방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으로 위험한 곳은 어딜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대구, 대전 3억 폭락, 이거 진짜 많이 빠진 거예요. 수도권에 비해서 싸잖아요. 완전 붕괴. 다음 대폭락은 과연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뜨거웠던 열 화상 카메라로 이렇게 뜨거웠던 곳이 이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집값이 정상화되는 어떤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데, 대구, 대전, 세종 아파트 폭락, 얘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도시들이거든요. 우선 오늘은 지방 아파트 대폭락 한번 보면 대구부터 볼까요? 하나의 샘플을 뽑아봤어요. 뭐 제일 많이 빠진 걸 뽑은 게 아닙니다. 이편한 범어 34평 10.3억이 8.2억, 무려 2.8억이나 하락을 했고요. 1월 달에 미분양이 3,678가구로 무려 86%나 폭증을 했습니다. 미분양 숫자가. 그리고 공급도 앞으로도 많이, 대구가 상당히 지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대구는 끊임없이 올랐거든요, 집값이. 그리고 15주 연속 하락, 매물은 56%나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전국 2위입니다. 2위. 매수자는 완전 사라졌고요. 아직은 버티고 있어요, 매물이. 그러니까 최근의 매물의 특징이 예전에 신고가 위에서부터 그냥 신고가보다 훨씬 낮은 매물까지 쭉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근데 거래는 누가 드는 줄 아세요? 제일 밑에 있는 거, 제일 낮게 받쳐진 거. 이것도 될랑말랑합니다. 낮게 받쳤다고 해서 지금 바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세종 아파트 새뜸 4단지 캐슬, 자 41평 10.5억이 8.5억, 2억이 추락을 했고요. 여기는 세종은 2, 3억 떨어진, 특히 30평대가 많은데 2, 3억 떨어진 곳들이 아주 많아요. 평당 1296만원에서 1184만원,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자, 무려 112만이나 평당 폭락을 함으로써 전국 1위예요. 31주 연속 하락입니다. 세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가 지금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이 그렇지, 31주 연속 하락. 표면상으로는 4.75% 떨어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매물 보니까 20-30%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제 절정에 계속 진행 중이에요. 왜냐하면 세종만 뛸 수 없거든요. 매물은 50%, 전국 단위로 5위. 대전도 심각해요. 세종이 폭락하는 바람에 그동안에 대전이 또 엄청 거품이 심해졌었잖아요. 도안 아이파크 34평 8억이 6억, 2억 하락을 했고, 여기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0억 정도면 대전에서 아주 훌륭한 아파트거든요. 10억짜리를 8억에 내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지도 않아요. 결국은 20% 이상 역시 추락하겠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한 5억짜리들이 보통 아파트잖아요. 광역시도. 그런 것들도 거의 4.5억, 4억이 내놔도 입질조차 없습니다. 평당 1142만, 이게 1121만으로 상당히 많이 빠졌죠. 무려 20만이나 하락을 했고, 3주 연속 지금 대전은 빠지고 있어요. 매물은 53.4% 늘어나면서 3위이고 하락폭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은 세종을 닮아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데를 왜 잡습니까 지금? 이거는 다음 주 100% 빠집니다. 그 다음 주 더 100% 빠집니다. 금매 나와요.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이제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 이제 봄에 꽃이 피어야겠죠. 한 4, 5월 달, 이게 여름에 지자체 선거 때 반등을 하느냐. 왜냐면 여름마다 뛰었으니까, 또 지자체 선거가 있으니까. 그건 4, 5월 달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대선도 끝나고 어느 당이 됐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하고. 이 세 가지 보시면 지금 생각보다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금매는 많이 나오고 있고,
미분양은 넘쳐나고 있고, 그러면서 각종 지표는 추락하고 있고, 부동산 대폭락 징조 크게 세 가지로 엮을 수가 있어요. 강남 아파트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강남이 버티고 있어야 강남을 기준으로 다른 아파트가 이렇게 줄 세우기잖아요. 근데 강남을 기준으로 막 떨어지는 거야. 두 번째, 새 아파트가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예요. 지금 2기 신도시 새 것들이죠. 그리고 각 위성도시나 지방의 새 아파트들이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새 아파트가 왜 떨어지느냐? 거품이 무진장이 심하거든요. 너무 비싸거든요.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가 떨어져요. 원래 상승장에 잘 안 빠지는 이 세 가지. 소형보다는 보통 대형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소형 아파트가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남 아파트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 시의 선두주자인데 얘가 추락하고 있어요. 뒤늦게 하락세가 확산되면서 원래 강남은 전국 집값의 바로미터예요. 강남이 가장 중요해요. 실거래가가 하락을 함으로써 전국 아파트가 하락 확대되고 있다. 새 아파트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이 역시 선두주자가 세 건데 구축보다 하락폭이 축은 더 커요. 그 이유는 신축이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자, 실거래 하락률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매주마다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축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자, 소형 아파트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 역시 선두주자는 소형이에요. 중대형 평형보다 하락폭이 큽니다. 왜? 여러분들 20년 21년 누가 많이 뛰었어요? 소형이 많이 뛰었어요. 실거래 하락률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 중대형으로 확산 추세. 자, 그렇다면 서울과 세종이 핵심이에요. 하나만 고르라면 서울이겠지만, 자, 여기 서울 있죠. 서울이 지금 경기도 쪽으로 그리고 인천 쪽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이 먼저 빠졌잖아요. 결국 경기도 어떻게 됐어요? 아주 급추락하고 있고, 인천 지금 난리 난 상황이죠. 아예 팔리지도 않고 바로 이렇듯이. 그리고 서울이 빠졌을 때 서울보다 먼저 빠진 곳이 이제 세종이, 이게 중원의 중심지입니다. 세종이 빠지면 보세요. 그 옆에 있는 대전 빠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대구 빠지고, 그 다음에 울산도 지금 마이너스예요. 부산도 이제 마이너스 전환됐어요. 기타 여기 보시면 뭐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남도 뭐 이렇게 광역시를 제외한 한 인구 한 10%에서 20%에 해당되는 곳들은 지금 보합이나 약간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걔들은 아직도 집값이 싼 데다가 늦게 뛰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하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서울이 빠지니까 수도권이 붕괴됐고, 세종이 빠지니까 광역시가 다 붕괴됐어요. 지금 여기 광주만 조금 버티고 있는데 얘도 이제 붕괴될 것 같아요. 결국은 광역시 빠지면 이제 어디로 빠지겠어요? 당연히 이 중소도시들이 빠지겠죠. 지금 안 올라갔으면 모르겠지만 오른 곳들은 잡지 마세요. 자, 여기 도표로 그려보면 서울, 경기, 인천으로 갔고, 서울이 세종에 영향을 줬는데 결국은 대전, 그리고 부산, 울산, 대구 빠지고 있고, 나중에 이제 충청, 광주, 전라, 강원, 이런 것 쪽으로 이제 확대되겠죠. 하락폭이. 이 바로 경부 루트죠. 그렇다면 대사락의 위험한 아파트 8가지는 뭐냐? 특히 지금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금매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 100% 뛰었다가 20% 떨어진 게 금매일까요?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큰 틀에서는 지금 금매도 상투 시세다. 강남 한강권이 제일 많이 빠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왜? 비싸니까요. 자, 강남과 한강 폭등한 아파트, 비싼 아파트, 이거 첫 번째로 위험해요. 왜? 얘들이 제일 비싸니까. 두 번째, 서울 전체 위험하죠. 서울이 제일 많이 뛰었으니까. 서울 얘들이 도심이라고 해요. 강남을. 서울 도심이 세계 2위랍니다. 2위. 홍콩 다음이에요. 얼마나 심한지 알겠죠? 거품이. 서울은 세계 5위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5위라고 그래서 안심하다는 게 아니에요. 도찐 개찐이에요. 도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호재가 많고 폭등. 호재가 많은 곳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 지금은 호재가 많은 게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호재 때문에 거품이 심해진 거야 지금. 그래서 많이 빠져요. 비싼 아파트 조심하시고, 수도권 신도시, 왜 지금 신도시 새 아파트를 막 떨어져요? 새 아파트 쳐놓고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광교, 위례, 미사, 그게 집값입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신도시는 여러 번 말했지만 서울보다 위험하다. 자, 그리고 도시별 랜드마크, 도시별로 비싼 아파트들, 폭등했거나 비싼 아파트. 이번에는 광역시라고 안전빵이 아니에요.
광역시나 지방이 다 위험한 게 아니에요. 안 오르고 덜 오른 것은 뭐 걱정하지 마세요. 뭘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이 지역별로 랜드마크, 뭐 해수동, 부산, 그다음에 뭐 창원의 비싼 곳들, 그리고 진주, 김해 루트에서 그 10억 언저리 가는 것들 많잖아요. 걔들은 아주 위험하다고 봐야 하고, 거기만입니까? 대구, 수성구 뭐 이런, 대구는 대부분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다 올라가지고. 광주도 지금 막 치고 올라가는데 위험하고, 대전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크로바라든가 뭐 도안신도 일대 위험할 겁니다. 그리고 GTX 호재에 있는 곳들 현재 거품 최대치예요. 폭등, 비싼 아파트, 하나같이 공통점은 폭등, 비싼 아파트, 이게 위험한 거예요. GTX 때문에 많이 뛰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사도 될까요? 얘 속도 빠른 것들은요, 거품이 아주 높으니까 사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막연한 것도 사지 마세요. 지금은 기다리는 거예요. 폭등, 비싼 아파트들, 권역별로 외곽 지역도 위험합니다. 외곽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서 비싸지는 않는데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거예요. 그리고 늦게 뛰었어요. 입지 대비 가격이 급등을 했고 싸 보이지만 얘들도 많이 뛰었기 때문에 사지 마세요. 고분양가, 분양이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자, 외곽에 분양을 하거나 지방 분양하거나 거품가로 분양하거나 이제 분양가가 높거나 이런 것들은 분양가 이하 마이너스로 엄청나게 추락할 수 있다. 자, 8가지 찝어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전체가 다 위험하네요. 자, 수도권은요, 이렇게 보시면 많이 뛰었네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많이 뛰었죠. 옛날에 노무현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 지방은 보세요. 비교적 잔잔하지 않나요? 뭐 약간 사이클이 다르긴 하지만 현재 여기에요. 2022년. 자, 그럼 지방은 안전하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비싼 것들 한 30% 안에 들어가는 지방 광역시는 큰일 난다고요. 서울보다 더 위험해요. 싼 것들은 안전합니다. 전국 하락폭이 큰 곳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디냐? 자, 보자고요. 1등 세종, 의왕, 대전 유성구, 수원 건성구, 대전 서구, 대구 달성구, 대구 중구, 화성, 의정부, 울산 중구, 안양 동안구, 성북구, 동대문구, 양천구, 수원 영등구, 전국의 몇백 개에서 지금 등수 안에 드는 것들이에요. 이게 금주 하락률 상위. 그러면 전년 말 대비 올해 들어와서 많이 빠진 게 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세종, 대전 유성구, 안양 동안구, 대구 중구, 수원 영등구, 화성, 대구 달서구, 대구 서구, 대전 서구, 의왕, 그 다음에 수원 건성구, 대구 동구, 대구 수성구, 성북구, 대구 북구. 지금 전반적으로 대구가 많고 대전, 세종, 수도권의 일부 지역, 특히 수원 같은데 안양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경부 루트가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0.0 인천, 서울, 경기, 세종, 대전, 대구, 울산, 이번 주 부산까지 어떻습니까?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들이 마이너스고 이미 도 단위에서도 전남이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상은 이제 전국이 90% 이상 하락 거래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대전시를 특별히 한번 뽑아봤는데 대전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봤더니 뭐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죠. 근데 동구만 조금 올라가 있고 중구, 남해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특히 유성구, 대덕, 서구는 아주 많이 빠지고 있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별로 여기 보세요. 다 마이너스에서 엄청나게 이 빨간 박스 보면 대전은 매수자들 우위지수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매도자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지금 파란색 보이시죠? 얼마나 올라왔는지. 격차가 크지 말아야 하는데 이렇게. 예전에 대전이 오르기 전에 여기 보세요. 오르기 전에 이렇게 매도자는 많고 매수자는 없었는데 지금 그 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가겠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달에 또는 6개월 후에 올라가겠지 가능성 적어요. 대전시 아파트 전세 가격도 역시 매매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전국 집값 150만 채가 빈채입니다. 현재 150만 채가 사람이 안 살아요. 근데 사람이 살든 안 살든 간에 냉정하게 보면 이제 한 3,400만 채는 빈채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인구 대비 세대, 정확히 말하면 세대수 대비 집 개수를 따지는 거니까. 문제는 이제 3기 신도시라든가 앞으로 분양 매물이 쏟아지고 또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면 조금 확대해서 한 1,000만 채 정도. 나중에 심각합니다. 뭐 1,000만 채가 아니래도요.
여러분들 분양 200만 채에다가 일반 기존 매물 800만 채, 이게 쏟아진다고 보세요. 왜 하락기 때 이렇게 무너지냐면 신도시라든가 택지주구가 엄청나게 분양을 하는데 보통 분양받은 사람은 무주택자들도 있지만 뭐 분양권을 나중에 잡거나 해서 이걸 팔아야 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팔려가지고 헐값에 던지는 거예요. 보시면 경기도가 제일 지금 빈집이 많은 곳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거고, 서울은 뭐 서울도 빈집이 있죠. 거의 10만 채 가까이. 자, 부산이 심각한 거예요. 부산이 인구도 많지 않으면서 비율상으로 대구도 보세요. 인천은 뭐 광주 한번 보세요. 특히 이렇게 지방의 광역시, 그리고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이런 데 인구 적잖아요. 인구에 비해서 중소도시, 군단위 이런 곳들이 위험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인구 감소 지역으로 보면 여기 경기도하고 경기도 전체하고 그 다음에 충청도 일부 지역, 여기가 세종,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경기도하고 세종, 대전 이 일대는 그나마 인구가 감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지금은 뭐 다 팔았지만 부산 일부 지역 조금씩 이렇게 남아있어도 다 시퍼래질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경기도하고 충청도 일부 그리고 나머지 이런 상황인데 나머지가 인구가 감소된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금 거래량은 1000도 안 되는데 매물 보세요. 3월달 현재 48,000건이 나와 있어요. 거래량은 1000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것이 아파트가 팔리려면 한 4, 50개 중에서 하나가 팔리는 거예요. 경쟁률 엄청나죠. 쌓이는 지방 미분양도 수도권은 1325, 그다음 지방은 2만호, 지방이 수도권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거의 비슷한데 벌써 거의 15배 가깝죠. 지방이 인구는 비슷한데 미분양은 15개. 규모도 여러분들이 주로 선호하는 중형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수 그래프로 봤더니 계속 줄어들다가 자 21년 작년 이제 하락 시작부터죠. 10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이렇게 뜹니다. 과거 그래프 보면은 아직은 수도권은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지방이 이제 먼저 확대될 것이고 미분양이, 그래서 지방 분양받는 거 조심해야 돼요. 지방이 먼저 확대되는 건 확실해요. 그런 다음에 3기 신도시나 이렇게 경기도가 확대되고 서울이 미분양 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실종, 원전 거래, 갭 투자 급감, 실질적으로 자 전체 보니까 9만 건에서 4만 1000건으로 거래가 확 줄었고요. 아파트 6만 4천에서 2만 4천으로 확 줄었죠. 이렇게 갈수록 수도권 3만 천에서 6천 건, 특히 수도권이 심각하죠. 서울 5,900이 1000건으로 줄었고, 지방도 원래 참 아파트 외에 26,000건, 17,000건. 그 전에 빌라, 오피스텔 거래 잘 됐었는데 이제는 거래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부동산 찬바람에 원전 거래도 감소. 당연히 이 원전 거래, 서울 사람이 지방으로, 지방 사람이 수도권으로 이렇게 보면 늘어난 듯 하다가 작년 역시 집값 최고치를 찍은 9월달 정점을 지나서 아주 급감하고 있어요. 원전 거래가 급감한다는 것은 갭 투자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영끌 줄어들지, 갭 투자 줄어들지. 그러면 누가 매수할까요? 매수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겠죠. 자, 청약, 유일한 희망이 청약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그만큼 집값 하락이 심해지자 청약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부동산이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처럼 예측 가능 범위에서 오르내리면 좋겠는데 몇 달 만에 100% 폭등하는가 하면 1년이 안 돼서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잔잔한 파도처럼 조용하다가 한 번에 큰 폭의 롤러코스터를 형성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